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옥에서 살면서의 장단점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한옥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19년도 10월 5일부터였으니까 오늘 2021년 1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480일을 제가 여기서 거주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황토집에서 3년 정도 살았었고요. 친환경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멘트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집이 조금 특이한 게 전통 한옥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벽체가 되게 얇고, 벽체 안에는 이제 왕겨숯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했고, 안에는 이제 황토 몰탈, 바깥에도 황토 몰탈, 바닥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들장을 설치를 했어요. 방에는. 그리고 거실은 보일러로 했고, 밑에도 단열재라든지 비닐 이런 종류 일절 쓰질 않았어요. 목재, 황토 이런 재료들 위주로 건축을 했고, 아무래도 자연 재료로 쓰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왔어요. 인건비라든지. 한옥집이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3m 80 정도 돼요, 거실 천장이. 그리고 제 방도 3m가 넘고요. 일단 좀 보여드리면 이게 제 방이에요. 한번 거실 나가볼게요. 거실 천장이 이렇게 우물반자로 마감이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까봐, 방에는 이제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꾸며놨고, 세탁기랑 다 있어요. 비데 설치해놨고, 제 방은 작업실 겸 침실이에요. 한옥집에 살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저도 아파트에서 2여 년 넘게 생활을 했고,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잠을 2시간 잘 때도 있고 1시간 잘 때도 있고 날을 샌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든지 학업 생활을 하고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 비몽사몽 비실비실하죠.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쌓이고 황달기처럼 노랗게 얼굴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있으면 잠을 잘 자니까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몸이 점차 회복돼가는 걸 느끼고 있고, 확실히 전보다는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 있으면 폭식이랑 과식을 한 번씩 이제 TV에서 먹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가족들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다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배가 부르지만 냄새를 맡고 식욕이 땡기는 경우들 있죠. 그걸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가족들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탁 위에 먹다 남은 빵을 두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배고프지 않아도 하나씩 주워 먹게 되고, 그래서 살도 찌고 그랬었는데, 한옥집에 살게 되니까 일단 식욕 조절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먹고 싶을 때만 식사를 하고, 여기 공기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산소도 충분히 들이쉬고 있고, 이제 측정 기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썬 에어케어라고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구가, 이런 유사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에 있으면 단열이 너무 잘 돼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시멘트로 벽체도 몇십 센치 이렇게 두껍고 이러니까 단열이 너무 잘 돼서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 있지만, 최고의 단점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돼요. 사람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리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마시는데, 그래서 나무와 사람이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서는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문이라도 자주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잘 되진 않죠. 겨울에 추우면 문을 꼭 이제 닫아두고, 저같이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머리를 이제 몽롱해지고 답답한 이제 피로감 같은 거를, 힘도 많이 빠지고요. 무기력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한옥집에 살면 이제 그런 피로감 같은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식욕 조절이 잘 된다는 거,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기 때문에 이제 가짜 식욕에 현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밤하늘에 별이 있어요. 그래서 별을 볼 수 있다는 점. 전주에서 10분 거리지만 여기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인데, 그만큼 공기가 전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다는 점, 그리고 조용하고, 불빛도 지금 암막 커튼을 해놔서 불빛들을 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불을 끄면 깜깜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물론 창문들을 다 이렇게 블라인드 암막 커튼 설치하면 불빛 안 들어오게 잘 수 있겠지만 많이 힘들거든요. 가로등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거실에 불을 켜놔도 불빛들이 들어오죠. TV만 켜놔도 소리라든지 불빛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방해를 안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살아있는 집을 정말 추천드리고, 자연 재료 위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옥에 살다 보면 당연히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귀찮아요. 여기 이제 구들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불을 떼줘야 되는데 나무를 일토로 다 썰고 도끼질도 해야 되고요. 장점은 여름에는 여기가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을 굳이 트지 않아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한데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밖 영하 13도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불을 떼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변기라든지 수도는 뭐 다 얼어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다른 화장실을 사용했고요. 난방을 해놔서 이 정도였는데 난방을 하지 않는 손님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바닥 온도는 영하 10도 내려갔었고 그래서 거실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거실에 보일러를 튼다고 하더라도 열 효율이 좋지를 못해요. 한옥에 살면서 겨울에 추운 거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뭐 벌레 나오는 거 여름에 여자분들은 많이 신경 쓰겠지만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어서 단점은 안 되고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장점이 저한테 좀 훨씬 많아요. 마당에서 반려동물 마음껏 키울 수 있다는 거, 주차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주차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다 뭐 차를 바로 파킹을 하고 그 차 이동 거리가 한 15m, 10m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편리하고 비가 많이 와도 그러니까 우산 없어도 뭐 빨리 뛰어가서 차에 타면 되니까 그런 점들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뭐 상추라든지 감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어서 감도 따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소소한 기쁨들까지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한옥이 더 편하거든요.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내리러 가야 되고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쓰고 있어서 크게 뭐 불편함이 없고 예전에는 음식물들을 그냥 텃밭에 그냥 묻었었거든요. 종이류 같은 거는 여기 장자고 쓰고 있고요. 태워요. 종이만. 그리고 흙을 자주 밟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 근데 여기 옆에 사업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단점은 차량이 없으면 여기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저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차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을 버스가 다니긴 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콜을 하면 와요. 옆집에는 차량이 없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옥집에 살면 저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이 벽 부분을 제가 화합이랑 밀가루 풀을 섞어서 빈틈들을 다 채워놨어요. 완전 건조된 나무를 쓰지 않다 보니까 나무가 수축이 돼서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 틈 사이로 진짜 막 칼바람들이 막 몰아치거든요. 우풍 자체가 굉장히 심해요, 한옥집이.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아요. 천연재료를 쓰면 쓸수록 손이 많이 간다는 거, 그게 꽤 귀찮죠. 확실히 불편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옥에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너무 실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숨이 잘 쉬는 집이고 이제 건강한 집은 맞지만 아까 지적했다시피 틈 사이 나무가 이제 수축돼서 벌어지는 거하고 이게 지금 방문인데 뭐 당연히 이제 보안도 굉장히 허술하죠. 아무래도 혹시 이거 누가 맘먹고 발로 차거나 구멍 이거 손으로 다 뚫으면 뚫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지 하나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열이 거의 안 열면 바로 야에 바뀌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추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데도 이제 틈들이 보이는데 여기도 제가 실수한 게 이중창을 넣었어야 되는데 창 하나만 넣었고 여기에 한지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단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1년이 지나니까 때 탄 거 보세요.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벽은 지금 이거 지금 석회 칠해놓은 건데 그리고 문 여기 고리에 여기 지금 찍혀가지고 이렇게 부서진 흔적도 있고요. 나무는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1년 지나니까. 여기 마루 보세요. 마루도 이게 원래 딱딱 맞아서 이게 빈틈이 없었는데 지금 건조돼서 수축되니까 지금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만큼 틈들이 생긴 거죠. 여기도. 예. 그리고 매년 오일 스테인을 칠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 여기는 거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제가 A4 용지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제 메꿔놨거든요. 그리고 창호가
이런 지금 단열창 같은 경우 여기 이 집을 다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 한식 창호가 지금 때가 탔죠. 이 한식 창호를 다 두르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는 단열이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 보면 밑에 틈들이랑 이 가운데 나무 수축되면서 틈들이 생겨서 일로 바람 다 들어와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한옥집은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차라리 황토집이나 이번에 지은 센터가 가성비가 훨씬 괜찮아요. 단열도 훨씬 잘 되고.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죠. 기와가 토기야 수명이 뭐 20-30년 간다고 하는데 수명은 둘째 치고 기와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그나마 다 비교해봐가지고 뽑은 게 인건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에만 4천이 됐는데 단열은 뭐 거의 안 되죠. 위에 지금 뭐 나무랑 흙이 잔뜩 올라간 상태니까. 갑자기 생각난 한옥집의 단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살기 좋아요. 한옥집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22평에 지금 2억 3천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가성비는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멋있는데 실용성이 떨어지는 집이에요. 패시브 하우스랑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아파트처럼 지으면 건강이랑 거리가 멀어지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벽체를 최대한 최소 단열 기준이 16cm는 돼야 되거든요. 완교 숯을 넣던지 아니면 뭐 단열재를 넣더라도 틈들 다 메우시고 황토로 메우든 우레탄 폼이나 뭐 실리콘으로 메우든 기미를 확실히 하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한옥에서 1년간 살아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